매우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해보려 합니다. 저축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젊을 때는 억지같이 일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그러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잘 안 되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는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것보다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낫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 별로 안 중요하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일할 거리가 계속 있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살면서 그들하고 잘 지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것보다 밥값 쏘는 사람 되는 게 훨씬 낫답니다.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네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거. 과거에는 한 60 중반 넘어가면 되게 어른인 것처럼, 되게 노인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요즘은요, 60 중반이어도 노인이라고 얘기 안 하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국의 남성의 수명이 80.6세, 여성이 한 86세쯤 되더라고요. 이거 좀 더 지나면 남자도 85 되고 여자는 90 넘어가는 게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오죽하면 요즘에 생명보험사가 되게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왜?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안 죽으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도 하던데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지내야 될지 많은 궁리를 하게 되죠. 최대한 이 길어진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고 경제 쇼크 같은 것을 대비할 필요도 있고, 항상 현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좀 궁리해보자고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에게 계속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상과 취미, 생계 경계가 허물어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며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규직이다, 정년 보장이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죠. 항상 스스로 자기만의 경력 변화를 모색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4050의 기존 경력이 통하지 않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준비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성비가 넘치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고, 자기만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하려 하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며 살 수 있는 생활비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젊은 시절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최대한 저축해서 돈을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노년의 삶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언제나 자기의 뜻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빌릴 데 없고 돈이 안 도는 시기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기업과 자영업자와 개인이 파산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한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내리면요, 경제 쇼크는 더 심하게 닥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정규직을 대거 보내죠. 40대, 50대에 되게 이제 중년의 고임금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내보냅니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함인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참 쉽지 않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안 씁니다. 왜 안 쓰겠습니까? 당장은 괜찮아도 앞으로 자기가 사는 자신의 삶의 여건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겁나서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거 파산하는 걸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한 번도 겪지 못했던 파국을 맞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부는요, 수출 대기업만 살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놔버리는 거죠. 왜냐? 선택과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건 수출 대기업 공장들이 미국으로 대거 공장을 옮기죠. 그러면 이제 내수는 이제 이 기술직 이제 공장들 대거 사라지면요, 알짜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거죠. 참 충격적인 거죠. 2026년부터 복합 불황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늦어도 26년 하반기쯤부터 온다라는데, 사람들이 안 쓰고 투자도 안 하고 경제 수출들이 안 움직이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충격적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서민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저축하고 빚지지 않고 악착같이 살 궁리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무대에서 남아있는 건요, 생존자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념이니 개소리니 뭐 이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되죠. 나에게 가장 적이었던 이가 또 상황이 바뀌면 나의 최강의 아군이 되기도 하고요. 무조건 목숨 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이 마음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좀 잘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건 힘겹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잘 좀 봐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나는 법을 찾으러 간다고.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 있고요. 물고기가 아닌데 잠수함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가로지르고 물속을 들어가기도 하고, 참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죠. 앞으로 우리가 고환율 고물가에 쉽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한 뒤에 느긋한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우아한 노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아닐지는 장담을 못하죠. 그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부지런히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기준금리 1%대로 떨어지고 이제 상황이 바뀌면요, 금융 주식들은 이제 점점점 떨어질 것이고요. 이 저유가로, 저환율로 항공, 대한항공 이런 쪽도 좋아질 것이고요. 지금 이제 뭐 각 나라들이 군비 증강한다 어쩐다 뭐 이런 것들로, 뭐 AI 시장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력 증설 때문에 한국 전력도 좋아진다라고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신규 원전 뭐 건설도 많아진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은퇴자 도시도 만드는 곳도 있다라고 하고, 새로이 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다 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일 필요한 건 뭐다? 저축을 해서 노년의 삶을 잘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잘 좀 지켜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